안녕하세요. 신한자산운용 소울 ETF의 박수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산업이죠. 2차전지 산업에서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소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의 최용진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용진 전무님의 본인 소개와 또 어느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LNF라는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많은 분들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LNF라는 회사는 2000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LCD용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것을 제조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해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차세대 제품을 위해서 개발을 하다가 양극 활물질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005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06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세계 최초로 NCM 523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의 삼성 SDI, LG 엔솔, SK온 세 고객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양극활물질 회사고요.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니켈 90%가 함량되어 있는 NCMA의 양극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 고객사와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양극활물질 제조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용진 전무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ETF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투자 분야가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에 큰 신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무님이 생각하시는 2차전지 산업의 성장 스토리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2차전지 회사들은 처음에는 일본의 기술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네. EV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고성능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완전히 입증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면에서 처음엔 샌드위치가 될지가 우려했지만 지금은 성능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고 가격 면에서도 일본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 바로 앞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EV 시장이 전 세계를 보면 아직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이미 성장기에 돌입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기의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진 그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기차가 이미 많이 침투가 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북미 지역이나 다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쪽에서는 EV의 침투율이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긴 호흡의 성장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전무님의 말씀이었고,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피어 대비 갖는 장점 혹은 보완해야 될 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이 EV 쪽의 한국 기업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어째서 신뢰를 받고 이렇게 많이 확대되느냐. 자동차 회사들은 25도씨 상온에서 10년 동안 사이클이 실제로 돌아간 데이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온 회사들은 10년 동안 데이터를 구축해서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걸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미 한국 기업들은 그걸 전부 다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고 있고요. 그 전에 어플리케이션인 휴대폰, 노트북 이런 쪽에서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EV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EV 다음 세대는 ESS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 이미 10년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고 그쪽은 너무 큰 시장이라서 10년의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아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의 데이터가 더 축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EV 선박, 유럽을 중심으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025년에 30년부터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호수에서 10년 전부터 EV 선박만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고속도로를 건너주는 피오로드를 건너주는 것들은 전부 EV 선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요. 네. 또한 EU 환경청에서 지금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를 논의를 벌써 10년 가까이 하고 있고 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되고 네. EV 자동차에 의해서 전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법규가 함께 만들어지게 되면 네. 폭발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EV 선박의 시장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건 유럽에서 촉발이 될 거고 네. 가장 큰 이유는 지중해는 뚫려 있지 않은 바다이기 때문에 네. 선박 운영이 되게 많아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스타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로 EV 선박이 점점 퍼질 거고요. 아마 초기 단계에는 작은 EV 배나 아니면 큰 배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로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안 하고 계실 텐데 네. EV 선박은 앞으로 EV 자동차 다음 세대를 이끌 굉장히 큰 2차 전지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방 산업인 EV, 자동차, 일상에서의 어떤 모빌리티만 생각을 하셨는데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더 큰 EV 선박까지 2차 전지의 새로운 전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좀 저희가 간과했었던 스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투자자 분들이 2023년에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가장 좀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내재화 혹은 뭐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광물의 원가가 배터리 제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광물들의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 실제 산업에 있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리튬이라는 물질의 가격 변동이 가장 컸던 게 원인이었고요. 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0년 정도는 평균 10에서 15달러 정도로 운영이 되다가 네. 작년에 30달러까지 오르는 뭐 2배 가까이 오르는 일이 네. 생겼었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100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긴 한데 뭐 50달러, 60달러 정도로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한 6, 7년 전에는 한 5, 6달러 하던 게 네. 작년에 최대 100달러 정도까지 올랐었고요. 엄청 올랐죠. 네. 예, 이렇게 금속이라는 게 몇십 배가 오르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건데 2016년, 17년에 중국이 EV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서 한때 그 당시에도 한 6달러 정도 하던 탄산 리튬이 한 25달러 정도까지 서너 배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랬다가 다시 이제 2018년 이렇게 접어들면서 다시 예전 가격으로 회귀한 적이 있고요. 네. 이제 그랬다가 최근에 중국의 EV 시장과 유럽, 미국 함께 이제 동반 성장을 하면서 네. 급작스럽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거고 작년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은 다시 막 굉장히 많이 뭐 3분의 1 이하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터리 회사 아니면은 EV 자동차 회사들이 네. 직접 광물 쪽과 광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네. 그래서 소재를 직접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소재 회사에 이것을 맡겨둬서 본인들이 자동차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실제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들이 직접 이것들을 구매하면서 네.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는 금속 가격의 플럭처에이션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과 희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소재 회사들의 이 중요성은 앞으로는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배터리 회사의 성패를 가렸던 거는 수직 계열화가 아니었고요. 네. 1990년대 세계 최고의 전지 회사는 소니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핸드폰이 가장 주 용도였고요. 근데 핸드폰의 가장 큰 세계 1위 회사는 모토로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날로그 휴대폰을 개발했기 때문에 네. 그들이 1위였었고요. 네. 그 덕분에 소니가 1위라는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99년도, 뭐 90년대 후반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 1위가 소니에서 산유로 변경됩니다. 네.
산료의 전지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산료는 그 당시 노키아라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GSM이라는 기술을 도입한 회사가 전 세계 마켓 시어가 40%가 넘을 정도 휴대폰의 지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고객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산료라는 공급사 하나와 노키아라는 고객사 하나 네. 갖고 세계 1위를 상당 기간 유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시장이 커지면서 휴대폰에서 세계 1등, 2등을 다투면서 삼성 SDI라는 회사가 다시 전지회사로서 그 분야에서는 다시 1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V 네. 쪽도 마찬가지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EV 쪽에서도 어떤 EV 회사가 실제 판매량에서 세계 1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네. 만약에 중국을 제외하고 그걸 환산해 보면 사실은 그거에 공급하는 전지회사가 어디냐. 네. 그거에 공급하는 소재회사가 어디냐.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아주 쉽게 네.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성장에 부합해서 배터리나 소재를 생산해내고 증설해내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광물의 가격 변동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재화나 수직 계열화 이런 쪽에 2차 전지 투자했을 때 많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결국에는 그 전기차 시장에서 누가 글로벌 넘버원이 되느냐, 그 넘버원 고객사를 갖고 있는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삼원계 배터리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LFP 배터리에 강점이 있는데 자동차 업체들에서 저가형 모델의 LFP 채택률을 높이면서 약간의 우려들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FP 배터리의 삼원계 배터리와의 역할 분담, 경쟁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V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네. 그거에 의해서 EV의 차량 혹은 모델이나 각 모델 산하에 있는 트림이 다양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금 비용을 낮춰서 조금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효용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고요.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LFP는 채용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네. 또한 환경 지원금, 각국의 지원금들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가격을 낮춰서 지원금을 또 받아내려면 네. LFP를 채용해서 맞춰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H2O 네. 그런데 사람들이 H3O나 H4O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구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LFP라는 거는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설명드리면 네. 결정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리튬이온은 이쪽으로만 들어갑니다. 이 작은 구멍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없고 빠른 속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성능이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보통 주행거리라는 걸 완전히 충전한 다음에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는 걸로 측정을 하는데 네. 그렇게 측정해서 350km 간다고 측정되는 LFP의 경우 네. 실제 사용하는 환경과 똑같이 맞춰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도 정도의 온도에서 충전을 다 시킨 다음에 30분 동안 가서 멈춘다면 20분 동안은 성능이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비가 확 줄어들고요. 네. 이런 형태로 30분 운영하고 쉬었다가 다시 추운 날씨에 30분 운영했다 가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실제 발표되는 주행거리의 절반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각 국가별로 완전 충전 상태에서 끝까지 가는 주행거리만 발표를 하고 있는 기존 측정 방법대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사용자는 그걸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거고요. 이제 판매돼서 한 1, 2년이 지나고 나면 네. 아마 충분히 느끼실 거고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도 북쪽 지역에서는 네. LFP가 탑재된 자동차가 거의 팔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BYD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전부 본사가 광동선 심천에 있고 네.
뭐 그 근처는 영하로 내려갈 일이 거의 없기 따뜻한 때문에 곳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EV 쪽에는 확장성에 조금은 제한을 받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0분 이내에 충전하는 것도 완전 충전하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NC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부 다 리튬이온이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네.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리튬이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충방전이 가능한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근데 스피넬이라는 구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사방에서 리튬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결정 구조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망간이라는 거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제 망간을 쓰게 되면 60도라는 고온이 되면 망간이 빠져나와서 그 결정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조나 스피넬 구조로는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한 EV에는 좀 적합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 레이어드 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옆에서 쉽게 리튬이온이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NCA, NCM, NCMA가 EV 쪽에는 주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온도에 민감한 LFP가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시장을 장악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힘든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뭐 저가 모델이랑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모델이 다양해지면서 채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삼원계 배터리의 어떤 경쟁 상대가 되기에는 좀 약하다. 그런 그 느낌이 예. 확 오네요. EV 쪽에선 그런데요. 네. ESS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 네. ESS는 빠른 충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이나 무게에 대한 제약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풍력발전소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충전하는 ESS용으로는 LFP를 도입을 해도 네. 왜냐하면 니켈과 코발트가 여기 높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넓은 곳, 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네. 물론 LFP의 단점은 산화 처리 주 원료이기 때문에 네. 재활용 회사 입장에서는 재활용을 할 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LFP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걸 땅에다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의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는 수명이 10년이 아니라 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조금은 재활용에 걱정이 없으니까 물론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LFP 배터리 용량은 낮습니다만 한 30% 정도 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축전지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유럽이나 미국은 뭐 가능한 한 중국을 좀 배제하고 싶기 때문에 한국이 LFP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쪽에 대응을 하길 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LFP의 가능성은 그쪽에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기차보다는 이제 에너지 저장 ESS 쪽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